제 통장에 돈은 채울 수 있겠지만 소니가 없는 축구장은 텅 빈 감옥일 뿐입니다. 여러분, LAFC의 득점 기계이자 손흥민 선수의 영혼의 파트너, 드니 부앙가가 전 세계 축구 이적 시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최근 살라, 데 브라위너 등 슈퍼스타들의 영입설로 팀 내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던 상황. 이를 틈타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 군단이 부앙가에게 이적료와 연봉 총액 1,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유혹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프랑스 출신인 그에게는 은퇴 자금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 모두가 그가 짐을 쌀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부앙가는 에이전트를 통해 사우디 측에 거절 통보를 날렸습니다. 고민한 시간은 단 1초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현지 인터뷰에서 그가 밝힌 잔류의 이유가 공개되자 미국 현지는 물론 그의 고국까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로 올 살라에게 소니는 넘보지 말라고 선전포고까지 날린 부앙가의 뜨거운 충성심. 그 감동적인 내막을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3일 전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의 알힐랄 구단주가 부앙가의 에이전트에게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부앙가가 득점 왕골든 부츠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손흥민의 킬패스 덕분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부앙가에게 막대한 돈을 주어 손흥민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제한 금액은 무려 1,000억 원. 부앙가가 미국에서 10년을 뛰어도 벌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프랑스 유력지 레키프는 부앙가가 사우디행 비행기에 오를 것이다. 살라와 데 브라위너가 오면 그의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자본주의 논리상 너무나 당연한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LA 훈련장 앞에서 만난 부앙가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이적설을 묻는 기자들에게 그는 헛웃음을 지으며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1,000억이요? 큰 돈이죠. 하지만 사우디에는 손흥민이 없잖아요. 기자들이 웅성거리자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제가 넣은 골들을 보세요. 절반 이상이 소니가 밥상까지 차려준 겁니다. 소니 없이 혼자 가서 1,000억을 벌면 뭐합니까? 축구가 재미없을 텐데. 저는 부자가 되기보다 소니의 파트너로 남고 싶습니다. 손흥민 없으면 축구 안 한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성기를 열어준 손흥민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표한 것입니다. 부앙가의 발언 수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근 LAFC행이 유력해진 모하메드 살라를 언급하며 미묘한 신경전까지 벌였습니다. 한 기자가 살라가 오면 손흥민의 파트너 자리를 뺏길 수도 있지 않냐고 묻자 부앙가는 정색하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살라는 월드클래스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소니의 눈빛만 봐도 어디로 패스할지 아는 건 지구상의 저뿐입니다. 살라가 와도 소니의 왼쪽은 제 겁니다. 소니의 최고의 파트너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드니 부앙가입니다. 이것은 텃세가 아닙니다. 흥부 듀오 손흥민 마이너스 부앙가의 호흡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와도 손흥민의 옆자리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이 귀여운 질투심의 현지 팬들은 부앙가는 찐사랑이다. 살라가 와도 소니 사랑은 못 이긴다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부앙가의 고국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돈을 쫓아 중국이나 중동으로 떠나는 선수들만 보다가 우정과 낭만을 위해 돈을 걷어찬 자국 선수의 모습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축구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앙가가 미쳤다. 하지만 멋지게 미쳤다. 도대체 손흥민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줬길래 선수가 1,000억을 포기하냐? 음바페가 돈 때문에 레알 갈 때랑 비교된다. 부앙가가 진정한 로맨티스트다. 손흥민이라는 한국인 캡틴이 선수의 가치관마저 바꿔놓은 기적 같은 상황. 미국 언론들은 손흥민 효과 돈보다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칼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소식을 접한 손흥민 선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훈련장에서 부앙가를 만난 손흥민 선수는 그를 꽉 껴안아주며 이렇게 농담을 던졌다고 합니다. 야, 이 바보야. 1,000억이면 나 맛있는 거 평생 사줄 수 있는데 왜 안 갔어? 그래도 고맙다. 같이 우승하자. 겉으로는 툴툴거렸지만 자신을 믿고 남아준 후배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오늘 훈련 내내 두 선수는 실과 바늘처럼 붙어다니며 환상의 케미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프로스포츠는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부안가는 비즈니스를 넘어선 형제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판도 자체가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수 영입 발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시즌 고립된 섬처럼 홀로 상대 수비진을 부수며 고군분투했던 황제 손흥민에게 바치는 구단의 가장 완벽한 헌사이자 다가올 시즌 우승 트로피를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 현지 시각 25일 새벽 LAFC의 공식 홈페이지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구단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이 폭발적인 관심의 중심에는 바로 손흥민의 새로운 파트너이자 스웨덴에서 날아온 21살의 천재 미드필더 아민 부드리가 있습니다. 현지 팬들은 지금 SNS를 통해 드디어 손흥민의 족쇄가 풀렸다. 이제 소니는 득점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며 광란에 가까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57억 원이라는 어찌 보면 거대하고 어찌 보면 합리적인 이 금액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LA 전체가 이토록 들썩이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오피셜 기사가 담지 못한 현장의 뜨거운 공기와 전문가들이 분석한 소름 돋는 전술적 변화, 그리고 손흥민이 맞이하게 될 충격적인 미래를 적나라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이것은 전설의 시작입니다. 시간을 잠시만 지난 시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매 경기 90분 내내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주고 다시 전방으로 스프린트 해야 했던 그 가혹한 현실 말입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LAFC는 서부 컨퍼런스에서 65골을 터뜨렸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이 수치 뒤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33골이 오직 드니 부안가와 손흥민, 단 두 사람의 발끝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박스 안으로 투입된 패스 횟수. 현대 축구에서 공격의 질을 대변하는 이 지표에서 우승을 노린다는 LAFC는 리그 전체 12위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손흥민에게 양질의 패스를 찔러줄 택배기사가 전무했다는 뜻입니다. 손흥민은 외로웠습니다. 수비수 3명을 달고 뛰면서도 동료를 위해 공간을 만들어 주었지만 정작 자신이 빈 공간으로 침투할 때 공은 오지 않았습니다. 33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 체력 소모는 극심했고 팬들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LAFC의 존 토링턴 단장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신임 사령탑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취임과 함께 떨어진 첫 번째 특명. 손흥민을 자유롭게 하라. 그 특명을 수행하기 위해 스웨덴의 차가운 경기장을 뜨겁게 달구던 금발의 야수가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아민 부드리. 2004년생. 올해 나이 21살. 180cm가 넘는 다부진 체격의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까지 소화하는 그야말로 괴물입니다. 하지만 그를 단순한 유망주로 치부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는 지난 시즌 스웨덴 일부 리그 알스벤스칸 GAIS에서 28경기 6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보여준 현상입니다. 그가 공을 잡는 순간 경기장의 공기 흐름이 바뀝니다. 전진 드리블로 상대 미드필더 라인을 붕괴시키고 킬패스 한 방으로 수비 뒷공간을 허허벌판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 이것은 정확히 전성기 시절 토트넘 호스퍼의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보여주었던 그 마법과 닮아 있습니다. LAFC가 그를 영입하기 위해 지불한 330만 유로, 우리 돈 57억 원은 단순한 이적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의 체력 보존비이자 다가올 시즌 득점왕 타이틀을 위한 보증금입니다.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특유의 희열이고 시그니처 문구와 함께 이 소식을 타전하자마자 현지 매체들은 앞다투어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은 이번 영입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LAFC는 드디어 엔진을 얻었다. 부드리의 합류는 손흥민이 더 이상 미드필드 지역에서 체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리그 내 모든 수비수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마크 도스 산토스 신임 감독의 코멘트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부드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할 줄 아는 선수가 필요했다.
부드리는 점지만 그의 시야는 이미 완성형이다. 그가 공을 잡고 고개를 드는 순간 손흥민은 이미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감독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부드리의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해보면 소름 돋는 지점이 발견됩니다. 그는 공을 오래 소유하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간결한 터치, 그리고 전방을 향한 즉각적인 시야 확보. 이것은 스프린터 손흥민과 가장 완벽한 궁합을 자랑하는 스타일입니다. 과거 토트넘 시절 해리 케인이 내려와서 공을 받고 손흥민이 침투하던 그 영혼의 듀오 공식이 이제 LA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재현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현지 팬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LAFC 커뮤니티인 더 3252의 한 베스트 게시글을 소개합니다. 지난 1년간 소니가 고립될 때마다 TV를 부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부드리가 왔다. 스웨덴산 탱크가 길을 터주고 한국의 호랑이가 마무리한다.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 심지어 라이벌팀인 LA 갤럭시의 팬포럼에서조차 LAFC가 치트키를 썼다. 손흥민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라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장마저 두려워하게 만드는 영입. 그것이 바로 이번 부드리 딜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캡틴 손흥민의 시선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살. 축구선수로서는 황혼기라 불리는 나이입니다. 누군가는 은퇴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벤치로 밀려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는 여전히 팀 내 최다 득점원 중 하나이며 가장 많이 스프린트하고 가장 헌신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는 리더입니다. 부드리의 영입 소식을 들은 직후 훈련장에서 포착된 손흥민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12살 차이 나는 까마득한 후배. 하지만 손흥민에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토트넘 시절부터 파페사르, 브레넌 존슨 같은 어린 선수들을 알뜰살뜰 챙기며 그들의 잠재력을 폭발시킨 멘토로서의 능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부드리 역시 입단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LAFC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손흥민이다. 그와 함께 뛴다는 것은 비디오 게임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나의 임무는 명확하다. 그가 가장 편하게 슛을 찰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뿐이다. 이 발언에서 우리는 부드리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조력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손흥민에게 가장 필요했던 퍼즐 조각입니다. 이제 경기장의 풍경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미드필드 진영에서 부드리가 탈압박으로 2명을 제치고 전방을 봅니다. 그 찰나의 순간 손흥민은 이미 수비수 뒤 공간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발밑으로 정확하게 배달되는 스루 패스. 그리고 이어지는 간결한 마무리와 찰칵 세리머니. 우리는 다가올 시즌 이 장면을 질리도록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득점 장면이 아닙니다. 33살의 베테랑이 자신의 커리어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 그리고 팀을 정상에 올려놓기 위해 만들어낼 가장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될 것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 부안가, 그리고 신입생 부드리까지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천재 미드필더가 서 있습니다. 10년 전 독일 레버쿠젠의 한 소년이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전설을 썼듯 이제 미국의 서부에서 또 다른 전설이 쓰이려 하고 있습니다. LAFC의 이번 영입 발표는 단순히 전력을 보강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드라마, 즉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연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산맥과 그 산맥을 넘기 위해 찾아온 젊은 도전자 부드리. 이 둘이 만들어낼 시너지는 MLS를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손흥민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명백히 목격했습니다. 그의 시대는 저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LA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펼쳐질 그들의 아름다운 여정. 여러분은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는 축구가 아닌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6만 관중의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던 런던의 랜드마크가 지금 거대한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빅매치라 불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 티켓이 팔리지 않아 일반 판매로 풀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149년 클럽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이 기이한 현상에 영국 현지 매체들은 일제히 토트넘의 임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단 한 명의 부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낳은 전설 손흥민입니다. 그가 미국 LAFC로 떠난 직후 토트넘은 단순히 성적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클럽의 자부심, 상업적 가치, 그리고 팬들의 사랑까지 모든 것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손흥민을 잃은 토트넘이 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게 내려진 2주의 사형 선고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을 심층 분석합니다.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았던 토마스 프랭크 감독. 그는 지금 런던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31경기 중 단 11승. 승률은 바닥을 치고 있고 팀은 리그 14위라는 굴욕적인 순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을 진정으로 폭발시킨 것은 성적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훈련장 근처에서 포착된 한 장의 사진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북런던의 철천지원수 아스널의 엠블럼이 선명하게 박힌 컵으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전 세계에 퍼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10년 동안 피와 땀으로 지켜온 토트넘의 자존심을 현직 감독이 정면으로 모독한 사건이었습니다. 명백히 토트넘 팬들에게 이것은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지난 에스턴 빌라와의 FA컵 64강전, 경기장은 응원이 아닌 저주 섞인 야유로 뒤덮였습니다. 상대팀인 빌라 팬들이 내일 아침이면 넌 해고될 거야 라고 조롱 섞인 구호를 외칠 때 토트넘 팬들은 그 조롱에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손흥민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진 토트넘은 더 이상 원팀이 아닙니다. 감독은 팀의 철학을 잊었고 선수들은 승리 의지를 잃었으며 팬들은 이제 경기장에 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7년 만에 들어올린 유로파리그 우승컵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토트넘은 스스로 몰락의 길을 선택한 셈입니다. 영국의 권위지 더선은 최근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2월에 예정된 맨유전과 뉴캐슬전 홈 경기 티켓이 일반 판매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평소라면 단 1초 만에 매진되어 안표값이 수백만 원을 호가하던 이 황금대진이 이제는 구걸하듯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단순히 성적 부진 탓으로 돌리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과거에도 부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만 명의 팬들이 오직 손흥민의 질주를 보기 위해 런던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경기장은 언제나 7번 유니폼의 물결로 넘쳐났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경제적 재앙의 핵심입니다. 손흥민이 떠나자마자 구단의 스폰서 가치는 폭락했고 경기장 주변 상권은 초토화되었습니다. 6만 관중석 곳곳에 보이는 텅 빈 좌석들은 차가운 북런던의 바람보다 더 시리게 구단 수뇌부의 심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전문가 지단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토트넘은 실수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득점력만 계산했지 그가 경기장에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중력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엔진 없는 슈퍼카와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미국 LA에서 손흥민의 개막전 7만 7천석이 1초 만에 증발했다는 소식과 대조되는 이 처참한 현실. 토트넘은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벌인 것은 단순한 33세 노장 선수가 아니라 클럽을 지탱하던 거대한 경제적, 정신적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토트넘 수뇌부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웨스트햄전과 도르트문트전, 단 2주 안에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못한다면 즉각 경질하겠다는 사형 선고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냉담합니다. 이미 선수단 내부는 통제 불능 상태이며 프랭크 감독은 아스널 커피컵 사건 이후 팬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토트넘은 현재 감독 한 명을 바꾼다고 해결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 순간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기이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손흥민이 뛰는 MLS 경기를 중계해달라. 토트넘 경기를 보는 것보다 손흥민의 훈련 영상을 보는 게 더 즐겁다는 자조 섞인 농담들입니다. 이것은 프랭크 감독에게만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손흥민과의 재계약에 미온적이었던 다니엘 레비 회장을 향한 거대한 복수의 서막입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직행권이 걸린 도르트문트전마저 패배한다면 토트넘은 말 그대로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축 선수들은 이미 손흥민을 따라 팀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메가 스폰서들은 계약 해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감독에게 주어진 2주는 어쩌면 토트넘이라는 클럽이 무너지기 전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잔혹한 교훈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헌신한 영웅을 차갑게 외면했던 토트넘.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경기장은 비어가고 감독은 조롱받으며 클럽의 가치는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 LA에서 7만 7천 관중의 축복 속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1,000원에 팔아넘긴 세상과 자신을 홀대했던 전 소속팀에 대해 단 한마디의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축구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뿐입니다. 토트넘은 이제야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공항에서 던졌던 그 한마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라는 질문 속에 담긴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이 사실은 클럽을 지탱하던 가장 강력한 마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팬이 없는 경기장, 자부심이 없는 선수들, 철학 없는 감독. 2주 뒤 토마스 프랭크가 떠나더라도 토트넘의 정적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웅을 잃은 대가는 그만큼 길고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